안녕하세요. 방영춘입니다. 음, 벌써 구독자가 제가요, 거의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뭐 갑자기, 한 달 만에 거의 한 4, 5천 명이, 3, 4천 명이 늘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봤어요.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오늘 좀 여담하는 거예요. 요게 대한민국 1%만이 알고 있는 극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조회수가 올라갔더라고요. 이제 인기순으로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욕도 안 하고 요 근래 한 100강 정도는 욕도 별로 잘 안 하고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구독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옛날에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이 안 늘었는데 앞으로 욕 좀 안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좀 씹지도 않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화가 날 때는 막 씹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오늘은 요거 좀 미리 예고를 해드릴 거예요. 경매 감정평가서 있잖아요. 우리는 대충 이제 보면 토탈 금액만 보고 그 다음에 얼마까지 떨어졌는가 먼저 요걸 제일 먼저 보잖아요. 물론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나중에 진짜 입찰 들어가려고 할 때 또는 입찰 전이라든가 한번 꼼꼼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경매 감정평가서 제대로 알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제대로 알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제가 많이 이제 컨설팅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경매 감정평가서를 대부분 간과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제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의 조제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이제 오늘도 세 분이 구매하셨나? 모르겠는데 세 분. 볼게요. 오늘 세 분이 구매하셨을 거예요. 세 분이 한 분은 저희 가게에 오셔가지고 직접 이제 잠깐 말씀을 좀 나눴고 오늘도 세 분 있으니까 어저께까지 이제 27분이니까 24분 남으셨네요. 24분 남았는데 6월달에는 끝날 것 같아요. 6월달이나 아니면 이제 24분 200명 다 차려면 24분 남았는데 이제 그만 이제 판매할 거예요. 이제 200분 찰 때까지만 하고 아니면 6월달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 할 건데 좀 다른 이제 색다른 걸로 좀 변모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시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경매 감정서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강의하겠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매 감정서 뜯어보기에서 이제 1편에서 6편까지 만들어 봤어요. 이제 만들 거예요, 쭉쭉. 1편에는 이제 경매 감정평가서 이해하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서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보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쉽게 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편에서는 법정지상권, 유치권, 건물은 매각제외 등의 감정평가서가 대박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대박이 나온다. 왜 그런지 모르시죠, 지금. 물론, 경매 공부를 2, 3년, 3, 4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경매 감정평가서가 이 부분이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2편에서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3편에서는 건축허가권, 개발행위허가권, 농지정허가권, 산지정허가권이 살아있는 경매 감정평가서. 잘못하면 개털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개털될 수 있다. 이 건축허가권 살아있는 거, 개발행위허가권, 농지전용허가, 산지정허가 살아있는 토지에 대해서 또는 임야에 대해서 농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여기서 피박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여기서 금맥을 캘 수도 있어요. 이건 호불호가 이거 호불호가 일본말인가? 일본말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호불호가 일단 갈립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주의 깊게 감정평가서를 분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주의 깊게 또 분석이라고 해서 좀 여러분들 부담 갖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제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거 없죠. 한 방에 쉽게 설명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또 생소한 분들, 처음 듣는 분들은 경매를 또 처음 배우려고 하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경매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수용 예정지에서 주의할 감정평가서가 있어요. 수용 예정지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주택보금자리 아니면 도시개발 어떤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주위의 땅들이 이제 대부분 수용이 되잖아요. 그죠? 수용 가격을 수용 가격과 이 경매 감정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하면 또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보면 제가 이제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까 뭐 토지하고 대부분 건축물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또 지작물로 나누잖아요. 수용은. 그죠? 토지 가격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이 건축물하고 이 지작물 가격 차이는 거의 없어요. 경매 감정이나 수용 감정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토지의 단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수용 감정하고 경매 감정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잘못하면 손실이지? 잘못하면 손실, 잘하면 이익.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그죠? 또 하나, 부합물과 종물에 대해서 감정평가서가 있어요. 그죠? 특히 건축학건이 살아있는 토지에 대해서 부합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불포함되어 있는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죠? 이게 감정평가서에 따라서 제가 부합물이 포함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권리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건축학권을 사올 수 있냐 안 할 수 있냐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것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물론 건축학권은 저는 100% 제가 다 승계받는다고 했죠. 그죠? 100% 안 된다고 하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안 된다는 놈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욕 안 한다고 했는데 자꾸 이게 진짜 안 된다고 하는 분 유튜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부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공부 진짜 안 되고 그런 분들은 앞으로 4, 5년 더 공부해서 유튜브 방송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사람들한테 겁만 주고 안 되는 것만 가리키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 저는 경매 공부할 때 그렇게 했어요.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그죠? 하지 말라는 거. 왜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럼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뭐 법조문이라든가 지류회신이라든가 판례라든가 그런 게 없을까? 사실은 저는 그런 걸 많이 연구했어요. 한 5, 6년 동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토지와 건물이 또는 토지만 경매에 나왔을 때 건축학과에 살아있는 것들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유튜브 보세요.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유튜브 상에서는 대부분 다 이것도 건축학권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 다 제가 할 때는 얘기했잖아요. 다 낙찰도 받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요. 그냥 여기저기서 또 도는 것들 주워 들은 거예요. 뭐 강의하는 사람들 솔직히 자기가 경험에 있어서 강의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는 경매 상담도 한 200여 건 많이 해봤고요. 실질적으로 낙찰도 한 10건 이하, 뭐 많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10건 정도 받아봤습니다. 그죠? 그 중에는 실제가 이제 7천만원 손해본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좀 이렇게 남들을 좀 까면서 뭐 어떤 모든 면에서 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좀 주의 있게 들으셔야 돼요. 부합물과 종물이 감정평가서에 포함됐냐 안 됐냐, 그죠? 그런 것이 어떤 때 조심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 그죠? 건축 허가권에 관련돼서 또는 개발행 허가권에 관련돼서 농지전용 산지정 허가권에 관련돼서 이해득실 권리관계의 변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잘 강의하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6편에는 이제 기타 유형 감정평가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몇 가지 터치를 해드릴 거고, 이렇게 하면 감정평가서는 여러분들 완벽하게 다 뜯어볼 수 있어요. 한눈에 딱 보고 쭉 내리면서, 이렇게 된 거네, 이렇게 된 거네, 이 부분 조심해야 되겠네? 그런 거 금방에 아실 수 있어요. 뭐 학원 가서 이런 거 안 알려줘요. 학원도 뭐 쭉 내리고 뭐 학원 가서 별겁니까? 학원 뭐 4개월, 5개월, 6개월 다녀도 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우리 이제 공동 투자나 합시다. 뭐 이제 그딴 얘기나 했었고, 뭐 별거 있습니까? 그죠?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저는 수료 쪽만 20개라고. 그죠? 10년 전에. 이때 당시 한 2천만원 투자한 것 같아요. 다니면서 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울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솔직히. 다 그냥 제가 혼자 사실은 거기서 들었으니까 궁금한 거 아니에요. 또 질문하면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안 해요. 그죠? 뭐 그런 걸 하려고 그러냐고. 막 그런. 뭐 그러기나 했었고 궁금하면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아요. 또 그때는 자료도 많이 없었고 지금은 워낙 이제 네이버라는 어떤 그 파워풀한 검색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웬만한 것들 다 이제 나와 있는데 그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한 5강이나 또는 4강이나 5강에 걸쳐서 요거 감정평가서 뜯어보기 요걸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거니까 혹시 뭐 감정평가서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뭐 대충 지금까지 소홀히 봤다면
다시 한번 공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것들은 제가 짧게 할 거예요. 뭐 한 20분 이내로 다들 20분 이내로 할 거니까 여기에 대박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평생 거기에서 진짜 낙찰받아가지고 뭐 수돗물이나 하여간 묘지로 쓰고 막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서만 잘 보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이제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저번에 예고했듯이 경매로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 뭐 다른 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요 경매로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 그대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식의 기반 위에 배짱이 있어야 되고, 배짱이 있으면 시간에 투자해야 된다. 이겁니다. 간단해요.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도 없는데 정말 역경매 조심해라고 했었고 그런 얘기나 했었고 그러면 뭐 어찌하는 거야? 뭘 하자는 거야 대체? 지분 경매가 해서 뭐 한 달에 한 2,000건씩 나와요. 2,000건씩 나오는데 대부분 다 역경매 걱정돼서 못 들어간대. 역경매. 또 법정지상권, 유치권. 뭐 어려운 게 뭐 있어요? 난 진짜 물론 저만큼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난 체 해서. 근데 어렵긴 해요.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어렵긴 해요. 그죠? 왜? 법률적인 걸 배워야 되니까 먼저. 그래서 뭐 유치권 같은 경우는 조합조문이 있죠. 그런 거 법정기상권은 뭐 또 이렇게 쭉 뭐 있죠. 뭐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축물이 있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 뭐 유치권은 또 그 물건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 그죠. 뭐 또 거기 좀 더 들어가면 또 차지권도 들어가고 또 관습법상 법정기상권 그죠. 막 이제 이게 들어가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저는 그래요. 제 교재하고 제 강의하고 1강부터 꾸준히 어렵더라도 들어보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돼요. 귀가 열리고 일단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린다는 것은 지식이 조금씩 쌓여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서 돈 버는 사람 특징은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을 습득하는데 한 1, 2년 걸립니다. 물론 저처럼 안내자가 있을 때 한해서 좀 안내자가 없고 여러분 학원만 전전긍긍하면요 5년, 3년, 4년, 6년 다녀도 몰라요 여러분. 모릅니다. 결국에는 타성해졌게 돼요. 그 사람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된다고요? 공동투자. 여기에 또 콕져 있죠. 그죠? 진짜 그래서 공동투자를 하게 되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내가 쏘지를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그래서 저는 경매로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의 제일 기반 위에 배짱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간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권리분석 학원 다니면 권리분석 많이 하는데, 그죠? 권리분석에 너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 어려운 거, 배당 같은 거, 막 어려운 배당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차라리 돈 1, 20만원 주고, 좀 어려운데 이거 좀 해주세요. 저도 그래요. 뭐 복잡한 거 내가 왜 합니까? 저는 제 전공은 토지 공법이고 부동산 공법이에요. 이런 권리 분석 이런 거 안 해요. 뭐 법정기상권, 유치권 그런 것들 제 전문이고 뭐 이런 개발행위허가권, 뭐 건축허가권 뭐 이런 것들 지분경매 그런 것들이 제 전문이지. 이 배당은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저는 단지 소멸이냐 인수냐 그리고 또 후순위 있는 경우도 소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선순위 있는 경우도 뭐 인수하는 경우도 소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몇 가지 기본적인 것밖에 몰라요.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고 좀 더 알죠. 더 아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저도 뭐 가등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도 해봤고 가등기 제가 20년이라고 얘기했죠.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20년 다른 사람들 10년이라고 하는데 다 강아지 풀자문세라고. 저도 물론 권리분석 잘해요 여러분. 잘하는데 잘 안 하려고 하죠. 이런 것은요. 어려운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좀 공법을 많이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이런 뭐 그런 것들은 필요 없고 사실은 대부분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 90% 이상이요 토지 이용 계획원도 제대로 못 봐요 여러분. 공인중개사라고 다 잘 보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실무에 가다 보면 제가 좀 임야라든가 농지 그런 거 공법 강의하면서 공인중개사들을 좀 잘못 가끔씩 까긴 하는데 뭐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좀 많은 분들이 토지용 계획원도 잘 제대로 못 읽습니다. 그죠? 어떤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딱 부딪히면 어떤 게 먼저 행위 제한을 받는지 잘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시고요. 진짜로 공부 제가 볼 때는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제 강의하고 제 교재하고 하면 6개월 정도면 핵심적인 건 제가 다 터치해놨습니다. 핵심적인 건 다 터치해놨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세요. 2년 만에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학원만 5군데 다닌 사람도 있어요. 어떤 그 서울의 모 학원은 특수물건 바이라고 해가지고 400만 원 부르는 데도 있고요. 700만 원 부르는 데도 있대요. 제가 그래서 욕했습니다. 썩을. 미친 거 아니야? 그럼 내 강의 교재는 한 500만 원 받아야 되겠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한테 어젠가 그젠가 오셔가지고, 그제 오셨구나. 그제 오셔가지고, 좀 상담을 많이 했는데, 옛날에도 한 6년 전에, 한 3년, 4년 전인가? 600만원짜리 무슨 강의가 있대요. 나는 그런 거 참, 진짜. 그래서 제가 교재를 결국 샀는데, 이 600만원짜리 강의 듣고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학원 너무 오래 다니지 마세요. 학원만 오래 다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타성에 젖는다고, 타성에. 타성에 젖게 되면 그분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공동투자 해야 돼요. 공동투자. 왜? 이 학원 원장하고 또는 이 주위 사람들하고 조금 이제 안면이 트면요. 내가 만약에 투자를 안 하면 나만 왕따 되는 거거든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요. 대부분 학원에서.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학원에서. 그죠? 조만간에 제가 발표를 하겠지만 4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5억 번 사례. 그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경매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매 대부분 특별한 물건 아니고는 대부분 80% 90% 다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학원은 오래 다니지 말고 정말 스스로 진정한 멘토 저 말고 다른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만나서 여러분들 정말 상의하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만약에 이 물건을 딱 들어가고 싶어, 뭔가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좀 그죠? 얘기를 멘토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저한테는 그만 오세요. 저도 바쁩니다. 그리고 이제 100억대 자산을 이룬 신화, 그죠? 이분도 마찬가지죠. 지식의 기반. 이분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줄기세표 조금 있으면 코스닥 상장을 하는 회사거든요. 줄기세표 대표 분이세요. 2년 동안 공부만 했어요. 이분도요. 그러다가 지금 한 자산이 100억대 이렇게 된 거죠. 2년 동안에. 최근에도 그죠? 최근에도 한 30억짜리를 낙찰받은 경우도 있어요. 반값에. 근데 제가 공개는 안 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100억대 자산을 만드는데 불과 1년 이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한번 딱 시동 걸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분보다 어떠냐고요? 저는 좀 못하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산에 사시는 강동열 사장님, 지분경매의 대가. 물론 이분도 제 강의 교재를 구매하셨어요. 강동열, 부산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제 교재 구매하신 분들은 이 강동열 사장님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저하고는 좀 이렇게 막약한 사이고, 또 이분이 한 17년 동안 공인중개업도 하시면서 경매로 300억대 이상을 자산을 만드신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특히 지분 경매에서는 대가십니다. 대가시니까 부산에 사신 분들은 가끔씩 찾아뵙고 약주도 한 잔씩 받아드리면서, 저도 이제 6월 중순에 이제 한번 낙찰을 받는 거 보고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한번 부산에 사신 분들은 강동 사장님하고 한번 친하게 지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요즘 막 잘 나가는 사람 있죠? 책도 내고 그죠? 그 친구도, 저하고도 좀 막역한 사이고, 대전의 큰 손님 제가 말씀드린 천억대, 그죠? 8년 만에 자본금 3억으로 천억대 자산을 이룬, 그 대전에 사신 사장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이분들도, 얼마 안 걸렸어요. 그죠? 얼마 안 걸렸어요. 경매 시작해서 경매 공부하고 보통 3, 4년은 공부만 합니다, 대부분. 기웃기웃 하다가 경매시장을 떠날까 말까. 그죠? 또 어떤 때는 아무리 봐도 경매 물건이 좋은 게 안 보여. 왜? 경매 물건 좋은 게 안 보인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런 걸 모르는 거예요. 아까 공법을 모르는 거예요. 토지 공법을 모르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어느 분이 오늘 저하고 이제 교재 구매하신 분이 계시는데 내일 저희 가게 와서 이제 어떤 물건 상담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좋은 물건이 안 보인대. 저는 좋은 물건 엄청나게 많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분은 좀 공부를 많이 안 하신 거죠.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오늘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경매 결제 구매하셨고 내일 가게로 오셔서 입찰 들어갈 물건을 저하고 상담하기로 했는데, 근데 원래는 제가 상담을 안 해드려요. 뭐 이렇게 가게로 와서 이제 지역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뭐 소주도 한잔하고 그러는데, 그거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보시고요. 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통점은 주식 아, 자꾸 주식이 나와요, 제가. 주식도 물론 잘하죠. 근데, 경매로 돈 버는 사람들 공통점을 보면, 지식의 기반 위에 배짱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지식은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어설피, 예를 들어 지식의 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어떤 물건에서. 예를 들어, 건축허가권, 또는 개발행허가권, 농지전형, 산지전형 허가, 지식의 끝이 여기야. 이게 완결판인데, 대부분 다 여기까지만 딱 가르치고 안 가르치잖아요. 그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팔려면, 여러분들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거.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려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식을 하려면 완벽하게 끝까지 파버려야 돼요, 저처럼. 그죠? 가서 공무원이 앉아 계신 책상 한 2번 들었다 놨다 하고, 왜 안 되냐, 자, 나랑 얘기 좀 해봅시다. 얼렸다 달랬다 하고, 그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런 좀 배짱도 필요하고요. 좀 이렇게 공무원하고 얘기할 수 있는 지식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어려운 물건들이 돈이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물건들이. 남들이 다 아는 거, 지식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떤 거 옛날에 돈 되는 거 부동산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돈 되는 부동산 어디 있나 그게? 돈 되는 부동산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죠? 큰 돈은 여기에서 나온다. 510강에 있어요. 건축학권, 관계자표 이런 거, 개발행위학권, 농지전, 산지전형, 지분경매, 역경매, 맹진학찰, 법정이상권 유치권, 그 다음에 기타 몇 가지 더 있죠. 이렇게요. 이런 데서 남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공부하실 생각 있으시면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어딨냐? 다음 시간부터는 요거 할 거니까 한번 조금 참고해 보십시오. 오늘도 좀 사설이 길었는데 요거 경매 감정평가서 뜯어보기 요거에 대해서 좀 약간 깊이 있게 좀 얘기할 거고, 좀 간단하게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하고요. 그렇게 할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오늘 좀 사설이 길었죠? 사설이 길었고, 오늘 유튜브가 갑자기 이렇게 막 활성화되니까 굉장히 사실은 좀 좋아요. 근데 이렇게 활성화되면 솔직히 저는 원치 않아요. 제가 뭐 저한테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진 않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구독,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9,970명이네. 벌써 이 시간에도 한 30명 올랐네요. 그죠? 이 시간에도 30명이 지금 올랐어요. 근데 오늘 뭐 제가 봤을 때는 10,000명 갈 것 같은데, 하이라이트 영상 보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제 블로그 제 블로그도 180만 명, 190만 명이에요. 방문자 수가 굉장히 뜨고 있어요. 근데 이 경매사령관 구독자가 좀 10,000명이 넘으면 저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뭐 저랑 같이 공부를 좀 해서 인생에 좀 대박을 누리실 분들은 제 교재 구매하시고요. 안 그러신 분들은 그냥 잠깐 얘기 듣고 그냥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굳이 뭐 제가 이런 유튜브 강의를 하면 거의 뭐 한 70% 정도, 80% 정도 제가 공개하니까. 근데 거기에 뒤에는 반전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뭐 이런 거 나중에 이제 또 낙찰을 받고 저한테 문의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네, 그러면 저 상담 안 해드린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지식을 쌓아서 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고 있고요. 아무튼 좀 모든 사람들이, 제 구독자분들, 또 교재 구매하신 분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또 내년까지는 무조건 한 건씩 다 낙찰받는 게 제 구독하시는 분들, 또는 아니 구독이 아니라 그 강의 교재 구매하신 분들이 무조건 내년까지는 한 건씩, 2건씩 다 낙찰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진짜 그렇게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